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꽤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선택, 그리고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시스템이 추천해주는 영화를 보고 별점 높은 식당을 알아서 찾아가며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뉴스를 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 질문, 우리는 왜 판단을 포기했는가에 대해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 테크 기업들의 아주 정교한 기술이나 마케팅이 우리의 선택권을 슬쩍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알고리즘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석할 자료는 이 현상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과연 기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제한 것일까요? 아마 이 부분이 오늘 다룰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선택권이 줄어든 이 거대한 변화는 외부로부터 강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억지로 우리 결정권을 빼앗은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우리는 내심 그런 상태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정보를 찾고 어떻게든 스스로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말 그대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오니까 우리 뇌는 이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많은 옵션 앞에서 자유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누가 이것 좀 대신 정리해주면 좋겠다 라는 강렬한 갈망이 생겨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누군가 대신 정리해주길 바랐을까요? 자료에서는 그 핵심 원인을 판단의 심리적 부담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은 선택의 자유가 넓어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 심리 구조를 보면 무언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꽤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작업입니다. 판단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건 무엇이 더 나은지 혹은 어떤 게 틀린 선택인지 가려내는 아주 불편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건 바로 결과예요.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 말이죠. 모든 결정에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따르고 바로 이 책임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이나 쇼핑몰의 큐레이션 같은 것들, 이거 단순히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만든 소프트웨어 기능이 아닙니다. 선택의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그 복잡하고 피곤한 마음을 아주 정교하게 달래주는 일종의 심리적 해결책으로 설계된 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알고리즘에 이렇게까지 고도로 의존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손가락 덜 움직이게 해주는 편리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불안의 감소에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내 선택이 최선이 아닐 거라는 그 끊임없는 의심, 이 불확실성과 불안을 기술이 대신 덜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를 그토록 환영하게 된 겁니다. 선택이라는 행위의 구조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거의 선택은 내가 직접 기준을 세우고 고심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아주 무거운 연속 과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어떤가요? 알고리즘이 미리 기준을 세워주고 아주 안전하게 싹 정리된 선택지들을 우리 눈앞에 딱 대령해 줍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가볍게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주말에 볼 영화를 고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리뷰가 수천 개씩 달려 있거나 베스트 딱지가 붙어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이걸 선택하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고 시스템도 추천하고 별점까지 높다면 이 선택은 절대 실패할 리 없는 아주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고른 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이 별로거나 물건이 형편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목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거 사길래 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명백한 책임의 분산입니다. 우리는 나쁜 선택에 대한 내면의 자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다수결이라는 숫자의 안전함 속으로 기꺼이 숨어버리는 겁니다. 현대의 정교한 시스템들은 인간의 이런 취약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추천 기능으로 우리에게 심리적 확신을 주고요.
높은 별점이나 랭킹 같은 점수로 내 선택을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자동화 기능은 우리가 아예 고민할 틈도 없이 다음 결정을 부드럽게 밀어붙이죠. 이 치밀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런 달콤한 안도감 이면에 아주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신체에 빗대어서 표현해 볼게요. 바로 우리의 판단 근육이 서서히 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력이라는 건 타고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랑 똑같아요. 시스템이 건네주는 그 적당히 괜찮은 결과물에 의존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가치를 따져보는 능동적인 연습을 덜하게 됩니다. 깁스를 오래 하고 있으면 팔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고유의 판단 능력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구조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안감을 조금 덜어보려고 시스템의 도움을 살짝 받은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우리는 판단을 연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너무 어렵고 피곤해져요. 결정을 못 내리니 심리적인 불안은 커지고 결국 우리는 시스템한테 더 명확하고 확실한 추천, 나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해줄 강력한 정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완벽한 의존성의 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본연의 능력 자체가 아예 사라지거나 증발해버린 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의 노동을 기계와 알고리즘한테 그냥 외조를 줘버린 겁니다. 그 번거롭고 불안한 심리적 작업을 기꺼이 아웃소싱한 거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판단과 책임감을 몽땅 떠넘긴 대상, 바로 AI와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의존하면서 정답이라고 믿는 이 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에서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구조는 우리가 스스로 편해지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기술 발전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겼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내 선택을 온전히 책임지는 그 무거움보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상태를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 걸까? 결과에 책임지는 걸 두려워하는 인간, 그리고 오직 과거의 데이터와 통계적 확률만 계산해서 가장 무난한 값을 내놓는 AI.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진짜 책임 있는 결정은 도대체 누가 내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AI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혜롭고 대단한 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주체적인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한없이 뒤로 미루게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 속 수많은 선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